예, 안녕하십니까. 동탄 이신도시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너무 주민들께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죠. 그 생태 터널, 동탄 생태 터널에 최근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양방향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제가 되면서 목동에서 그 카림 쪽 넘어가는 교통이 일대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화성시의원이면서 개혁신당 화성정 당협위원장인 전성균 의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동탄 이신도시 교통특위가 발족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대중교통이죠. 네, 광역교통. 광역교통 네네.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성겸 본부장과 계십니다. 네. 지금 생태터널 이제 통제가 된 지 한 4일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양방향 통제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입니다. 보통 이렇게 터널에 아니면 이런 구조물에 균열이 있으면은 거기 긴급 보수하는 정도만 이제 한 차선 정도만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양방향 통제를 한다는 것, 전차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겠죠? 일단은 이게 12월 3일 날 통제가 됐는데요. 올해 연말에 이제 9월 달부터 안전진단을 시작했는데 큰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4.5cm 이격이 발견됐고 크게 여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이격이 있어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 큰 구조물 사이에 얇은 중간에 벽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려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여기를 두껍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원래 예정되었던 한 2주째쯤에 3주째쯤에 한 차선이라도 두 차선이라도 오른쪽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를 이 토사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 구조물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토사를 쌓았고 식물을 심고 하다 보니까 식물들은 계속 뿌리를 내리고 무겁다 보니까 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은 더 쌓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동에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갈 때 그때 왼쪽에 사실 그러니까 토사가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 골프장 쪽에 토사가 더 쌓여 있고 이게 그러니까 무게가 불균형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중간 부분이 4.5cm 정도 지금 돌출된 상황인데, 놀랐던 게 이 구조물의 가운데에 있는 저 콘크리트 기둥이 한 50cm 두께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0cm 두께가 비틀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동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램이 지나게 되는 길 아닙니까? 목동에서 이 베라치 아파트 쪽에서 저쪽 인스빌 쪽으로 넘어가는 저 터널 구간이 원래 또 높이 차도 꽤 차이가 나잖아요. 이번에 그 구조적 취약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버스 한 대 지나가는 거랑 트램이 지나가는 거는 이 무게 차이나 진동 차이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겠죠. 추후에 공사를 할 때는 좀 트램이 진동이라던가 이런 무게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램이 그 들어가기 전에 트램까지도 반영해가지고 저 구조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아니면 아예 없앨 건지 어느 정도 두께가 한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탄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통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근원을 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시행된 것만 보면은 일단은 수기로 하시는 경찰분들이 쫙 깔려가지고 이제 그 신호등과 상관없이 수기로 해서 보내는 걸 먼저 했더니 좀 낮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순환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임시 정류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단 근본적으로 그 우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걸린다는 점, 그다음에 그 순환버스들이 원래는 5분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10분에서 15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기다린다는 점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동탄 순환대로로 가던 모든 교통량이 동탄대로로 몰리면서 지금 뭐 이게 꼭 목동 신동 주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탄대로 축에 이제 호수나 이쪽에서 올라오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지금 이거를 여파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먼저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고민을 했던 게 자차 이용을 좀 억제하고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좀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책으로 고민을 했던 게 먼저 임시버스 전용 차로제를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동탄대로를 나가 보시면 동탄대로부터 동탄 테크노밸리까지 이렇게 가장자리에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현재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도로를 이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도입을 한다면 버스의 통행 시간이 크게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동탄대로에 파란 거 그어져 있는데 또 외지인들은 와가지고 전용 차로인가 해도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버스 전용 차로를 임시로 이 기간 동안 도입하는 게 저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또 주민들께서는 동탄 신리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동에서 동탄대로까지 나가는 그 길도 지금 3차선인데 한 차선을 지금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시적 가변 차로제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3차선 이렇게 왕복으로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이제 2차선을 줄여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교통대란이 심각한 거죠. 지금 날이 갈수록 지금 이제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신주거 쪽, 신동 쪽은 지금 나오지 못한다는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평소보다 한 20분씩 더 걸린다. 예, 그 4차선짜리 도로가 없어졌는데 당연하죠. 사실 지금 이제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혼잡했던 도로가 좀 더 혼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자차 수요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많이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목동에 이제 이음터 옆에 있는 그 아파트들, 네. 뭐 이편한시장부터 이런 쪽은 집 앞에 있던 멀쩡한 정류장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네. 이제 버스를 타려고 탈 수가 없다. 셔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배차 간격이 너무 좀 제가 만약에 그쪽 입주민이라면 배차 간격이 일단 너무 긴 게 문제고 일단 환승이 전제가 돼야 되는 환승을 전제로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건데 못해도 5분 간격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10분에서 20분 간격이면은 환승이 잘못해서 어긋나 버리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광역버스들은 일반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신속한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굴곡도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짧은 구간에 굴곡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늘어난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교통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소요 시간도 늘어나서 버스 배차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분 간격으로 다녀야 될 버스들이 30분 간격으로 다닌다거나 30분 간격인데 두 대가 붙어 다닌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는 전제로 이 동탄 순환대로를 경유하는 노선들을 차라리 동탄대로로 다 운행을 시킨 다음에 그 트레이더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바로 동탄대로로 진입하는 방안이 좀 낫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시시각각 저희가 하루 단위로 계속 이제 시청과 얘기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동탄에 이제 그 버스 노선들 보면은 그 서울행 노선들 특히 그게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6001, 6002 특히 이 순환대로 6002 그리고 뭐 M버스들 4137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게 주가 되는 것 같지만요. 민원이 되게 많은 거는 6009, 6011 이런 것들도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6011번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 노선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판교까지 가시고 이런 분들은 벌써부터 이 뭐 지금은 예측 가능성이 사실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빨리 나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아까 가변차로나 아니면은 버스 전용차로 이런 것들 혜택을 빨리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댓글이 뭐였냐면은 지금 인사 시즌인데 맞아요. 지금 망하게 생겼다. 네. 계속 지각한다. 그런 말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징후가 이게 지금 저희가 정기 검사를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그렇죠. 두 번째 만에 이제 발견을 한 건데 그러면 첫 번째 검사 때 몰랐냐? 근데 그때 조금 징후가 느꼈대. 그랬으면은 그때 먼저 좀 보강을 하고 했으면은
차단하지 않고 그렇죠. 양방향 차단하지 않고 작년에 했었으면은 이렇게 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 뭐 동탄 내 구조물들 이런 것들 좀 선제적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푸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은 뭐 조례라든지 네.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자주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시시각각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의원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주제 삼아가지고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앞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